누군가의 하루는 버려진 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마대자루를 든 한 할머니가 쓰레기통에서 한 권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20해 전 자신이 잃어버렸던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잊힌 약속을 기억해내듯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선의가 만든 기적, 그리고 착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새벽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집게 하나, 그리고 낡은 마대자루 하나. 그녀의 이름은 이순자, 나이 73.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단지의 쓰레기를 모으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손끝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허리는 이미 구불대로 굽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 나이에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며 늘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있었지만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멀리하게 한다더니 진짜 그렇더라. 그녀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쓰레기를 모으던 중 한 구석에 버려진 종이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젖은 커피 찌꺼기와 껌이 붙어 있었지만 안쪽에는 묘하게도 깨끗한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마크가 선명했고 표지는 오래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누가 잃어버린 거야? 순자는 통장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잔액은 1,300만 원.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런 돈을 잃어버리다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순자는 곧 봉투를 닫았습니다. 이건 내게 아니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봉투를 다시 조심히 비닐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 지구대에 들러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주었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돈 그대로요? 예, 그대로요. 남의 건 손 떼면 안 되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경찰관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존경과 따뜻함이 비쳤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자신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더 차가운 방 안에서 그녀는 전기장판 위에 앉아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런 날엔 따뜻한 마음 하나면 충분하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주운 통장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장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구대에서 돌아오던 길 순자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마른 나뭇잎이 허공을 흩날렸습니다. 이 바람이 참 고약하네. 그녀는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찬 공기를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찾아주었다는 뿌듯함보다도 어딘가 오래된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통장이라 나도 옛날에 그런 걸 잃어버린 적이 있었지. 그 일은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겨둔 퇴직금 일부와 자신이 모은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통장은 그때의 전 재산이었고 삶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경찰서에도 가봤고 은행에도 문의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잃은 뒤 순자는 며칠 동안 밥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내 팔자려니. 그녀는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돈이 생겨도 늘 현금으로만 들고 다녔고 은행이라는 곳조차 다시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점점 좁아졌습니다. 아들은 당시 20살이 갓 넘었을 때였는데 취업을 구하러 서울로 올라간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까 미안해서 그런가 보지. 그녀는 그렇게 자식의 행방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세월은 흘러 주름이 늘고 무릎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쓰레기 모으기 오전에 분리수거 오후엔 빨래와 식사밤엔 혼자 라디오 듣기. 이렇게 정해진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루하지만 그마저도 감사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그게 그녀의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구대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되시죠? 저 경찰서입니다. 통장 건으로요. 순자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주인이 찾은 건가? 그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조금 따뜻해진 오후 경찰서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들어갔습니다. 데스크 뒤에 젊은 경찰관이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는 그녀가 며칠 전 맡겼던 바로 그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주인 찾으셨나요? 그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약간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게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이상한 거요? 예. 통장 명의가 할머니 이름이에요. 이순자. 순자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이름란에는 이순자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개설일자. 그건 2005년 바로 그녀가 잃어버린 그 해의 날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땐 못 찾았는데. 경찰관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록상 이 통장은 그때 신고된 분실 통장으로 확인됐어요. 최근에 누군가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돼 다시 회수된 거고요. 아마 누가 보관하다가 잊고 버린 것 같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잃어버린 통장이 이제 와서 쓰레기통에서 돌아온다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인연의 장난일까?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이제 다시 할머니 소유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계좌는 오래전에 휴면 상태였지만 남은 잔액은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정확히 1287만 4천 원입니다. 그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20년 전의 눈물과 함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자신의 저축, 그리고 사라졌던 희망. 그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서 따뜻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경찰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봐요, 할머니. 선한 분에게는 결국 좋은 일이 돌아오나 봅니다. 순자는 통장을 품에 안은 채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님, 나 이제 조금은 살겠어요. 당신이 지켜준 거죠?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서 통장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만에 찾아온 안도와 평화의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품에 꼭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라 부르기엔 초라한 반지하 새방, 천장에 매달린 전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창기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식탁 위에 통장을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눈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이게 돌아왔어요. 그녀는 습관처럼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 남편은 아픈 몸을 이끌고도 마지막까지 일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 잡부로 일하던 그 시절 겨울바람 속에서 하루 종일 시멘트를 나르다 폐렴이 악화되어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돈은 꼭 내 손으로 지켜야 해. 우리가 모은 전부니까. 남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절대 잃지 않을게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죠. 그 말에 남편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키워야지. 나 없어도 너 혼자 버티면 돼.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약속해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진짜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빨래, 식당일, 청소, 뭐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남편의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상징이었던 통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은행에서 이미 인출된 흔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녀는 며칠을 길바닥에서 찾아다녔습니다. 비에 젖은 신문 더미 사이, 전봇대 밑, 쓰레기 더미 속까지도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말은 세월이 흘러도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그게 그녀의 죄책감이자 삶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건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마치 남편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다 이제 됐다. 그만 울어라라고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에 느껴지는 그 차가운 질감이 이상하게도 남편의 손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켜니 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삶은 우리가 잊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한다. 그녀는 놀란 듯 숨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듯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었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옅은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가야지. 이 통장 다시 살려야 해.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따라 신발끈을 매는 손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은행 창구에 도착하자 젊은 직원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이 2005년 개설된 거예요. 지금은 거의 역사 속 유물이네요.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쓸 수 있다니 참 고맙네요. 직원은 잔잔히 웃으며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숫자 하나가 또렷하게 떴습니다. 1287만 4천원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순자는 손끝으로 그 숫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남편과의 약속이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햇살은 오래전처럼 따스했습니다. 영감님, 나 이제 미안하지 않아요. 약속, 이제야 지켰어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잠자고 있던 어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외로운 현실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잊었던 약속이 돌아왔으니까.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고 세상은 여전히 추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봄빛 같은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순자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마다 쓰레기를 모으러 나갔지만 이제는 허리를 펼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작은 힘이 느껴졌습니다. 통장 속 숫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잊었던 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내가 아직도 운이 남아 있었구나. 그녀는 하루에 몇 번이고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밥맛도 다시 돌아왔고 잠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밤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나도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웃었지만 어딘가 마음 한켠이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그건 아들 생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아직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진 않을까. 순자는 아들을 떠올리면 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통장을 잃고 난 뒤로
그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학비를 보태주겠다던 약속이었는데 잃어버렸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서서히 연락을 끊었고 그녀는 세월이 흐르며 그렇게 인연이 멀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전기장판 위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졸고 있었습니다. 낡은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낮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이순자 어르신 되시나요? 그녀는 놀란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 오은행 직원인데요. 최근에 통장 복구하신 분 맞으시죠? 맞아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직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통장 관련해서 가족분 중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순자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요? 무슨 가족이요? 아드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어요. 이순자의 아들 이현수라고요.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이름 이현수, 잊을 수 없는 자신이 낳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은 저희 지점에서 잠시 대기 중이에요. 혹시 연락 원하시면 연결해 드릴까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제발 연결해 줘요. 잠시 후 낯익고도 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순자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현수야, 진짜 너냐? 응, 엄마, 나야. 나 그 통장 소식 듣고 설마 했는데 진짜 엄마 이름이더라. 그녀는 말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가 마치 어릴 적 감기 걸려 코맹맹이로 울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잘 지냈냐? 어디서 어떻게 해? 엄마, 나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때 엄마가 통장 잃고 힘들어하던 거 알아. 근데 나도 그때 너무 어려서 아무 말 못하고 떠났어.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내가 나를 원망해서 안 오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나 엄마 원망한 적 없어. 오히려 늘 죄스러웠어. 그 돈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잖아. 그걸 잃고 엄마 혼자 버티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 둘의 대화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울음과 침묵이 번갈아가며 흐르고 마치 20년의 세월이 통화음 사이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직접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 그래, 그래야지. 오래 걸렸네, 우리. 엄마, 그 통장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계세요. 그건 우리 가족의 약속이니까. 알겠어, 현수야. 전화를 끊은 뒤 순자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마치 가슴속 오래된 돌덩이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거죠? 이 녀석이 이제야 돌아오네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이제 다 됐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만이 아니라 20년간 묻혀있던 가족의 기억과 사랑이
함께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 통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야. 이건 우리 집의 역사야.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여느 때처럼 쓰레기장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 말에 경비 아저씨가 놀란 듯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라니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잊은 걸 꼭 돌려주는구나. 사람도 마음도 약속도.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빛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먼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숨을 고르듯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세면대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빗질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휘어졌지만 그녀는 굳이 염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의 모습 그대로 보여야지. 숨기면 뭐하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랍을 열어 가장 아끼던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옅은 분홍색 니트. 해진 소매 끝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감님, 우리 아들 온대요. 같이 봐요. 점심 무렵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순자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자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매,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어린 현수와 겹쳐졌습니다. 현수야.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대로 떨어져 발끝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을 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품을 벌렸습니다. 이리 와, 엄마 품으로 와. 현수는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의 체온으로 그동안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조용한 시간. 그게 바로 용서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미역국을 떠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밥 먹겠네. 현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그때처럼 맛있어요, 엄마. 그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땐 돈이 없어도 내 밥만은 굶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통장 잃어버리고 나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내 얼굴을 못 보겠더라.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땐 우리 모두 힘들었잖아요. 나도 철이 없어서 도망치듯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너 학교 졸업시키고 사람 만들어 놓겠다고.
그 약속 못 지켜서 밤마다 남편한테 미안하다고만 했어. 그녀는 그 말을 하며 통장을 꺼냈습니다. 봐라, 이게 돌아왔단다. 그때 우리 집 희망이었는데 이제 다시 내 손에 들어왔어. 현수는 조심스레 그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 통장 그냥 돈이 아니네요. 아버지의 땀, 엄마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약속이 들어있네요. 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은 꼭 기억하더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언젠가 돌려주더라. 오후가 되어 해가 기울 무렵 현수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시작했는데 다행히 잘 돼요. 이건 엄마 생활비로 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엄마는 이제 괜찮아. 이 통장 하나면 마음이 든든하거든. 그래도 받아주세요. 엄마가 준 사랑은 평생 못 갚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봉투를 아들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현수야, 그 돈으로 내 가게 사람들 챙겨줘. 엄마는 이미 받은 게 많다. 뭘 받으셨어요? 오늘 내 얼굴 봤잖아. 그게 돈으로는 못 사는 복이지.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늘 여기 있을 테니까.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치 세월이 남긴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해질녘 아들은 떠나기 전 창문가에 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통장 계속 가지고 계세요. 이건 우리 가족의 시간표예요. 언제든 이걸 보면 그때의 약속이 다시 떠오를 거예요.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젠 잊지 않을게. 잊어도 삶이 또 기억하게 하겠지. 현수가 돌아서 문을 나설 때 순자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 세상에 다시 찾아와줘서. 문이 닫히고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외로움이 아닌 평화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다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넌 이제 단순한 통장이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의 시간이고 우리 삶의 기록이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통장을 남편의 사진 앞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 여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분홍빛 카디건엔 아직도 아들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고 식탁 위엔 둘이 함께 마셨던 보리차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잔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괜히 그대로 두고 싶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보다는 안정된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후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쉬어요. 예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간 텅 비었던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동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품 안에는 여전히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구 앞에 서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으로 새 계좌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 통장이요? 예. 이건 너무 오래돼서요. 하지만 이건 그대로 두고 싶어요. 새로 만든 건 아들 이름으로 같이 쓰게 해주세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동 명의로 개설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젠 나 혼자 쓸 통장이 아니니까요. 순자는 서류에 서명을 하며 손끝으로 이연수라는 이름을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서류를 마친 뒤 직원이 새 통장을 건넸습니다. 하얀 표지에 푸른 글씨로 새겨진 이름들. 이순자, 이연수. 순자는 그 통장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네요. 직원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어르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은행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그녀는 두 통장을 꺼내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낡고 빛이 바랜 종이, 다른 하나는 새하얀 표지의 새 통장. 그 두 장 사이로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옛 통장은 내 지난 세월, 새 통장은 우리 가족의 내일이구나.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순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순자가 아이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어린 친구. 아이의 눈동자 속엔 순수한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순자에게 오래된 희망의 잔향처럼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은행 다녀왔지. 우리 이름같이 새겨진 통장 만들었어. 정말요? 그럼 이제 공동 계좌네요? 그래, 이젠 우리 둘 다 주인이지. 엄마, 그거 멋지네요. 이제 그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쌓이겠네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시간이라 그래, 맞아. 이건 돈보다 귀한 통장이야. 이 안엔 우리의 인연이 쌓일 거야. 통화를 마친 뒤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새 통장을 올려두었습니다. 당신 봐요. 이젠 우리가 셋이에요. 당신 이름은 없어도 마음엔 늘 함께 있으니까. 그녀는 두 통장을 나란히 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낡은 통장은 과거의 약속을, 새로운 통장은 다시 시작된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두 통장 사이엔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후회, 그리고 그 끝에 피어난 용서의 증거. 며칠 뒤 현수는 어머니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어릴 때 엄마가 말하던 복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복은 돈도 집도 아니고 끝까지 내 이름을 잊지 않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엄마가 그 복이에요. 순자는 그 편지를 읽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야 알겠네. 사람의 복은 결국 사람이구나. 그녀는 편지를 접어 통장 사이에 끼웠습니다. 두 통장,
그리고 한 장의 편지. 그 세 가지가 나란히 놓이자 그녀의 인생이 완성된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잘했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녀는 스탠드를 끄고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두 통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자국으로 가득했지만 표정만큼은 소녀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겨울은 길었지만 그 해의 끝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공기 속엔 이상하게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순자는 그걸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오려나. 며칠째 날씨가 맑았습니다. 햇살이 반지하 창문 틈새로 들어와 바닥을 부드럽게 덮었고 그 빛 위에 놓인 두 통장은 여전히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통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낡은 통장은 지난 세월을, 새 통장은 다가올 날들을 상징했죠. 그날 아침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말 시간 돼요? 시간이야 늘 있지. 무슨 일인데? 엄마, 같이 은행 가요. 이번엔 제가 통장에 돈을 조금 넣고 싶어요. 새 계좌니까 첫 입금은 아들이 해야죠. 그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 다 내 마음이 고맙지. 그래도요. 이번엔 제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그날 이후 순자는 매일 달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날짜를 하나씩 세며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20년 전 잃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말 아침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작은 노란 국화가 어우러진 꽃이었습니다. 엄마, 봄이 오기 전에 꽃을 미리 데려왔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효자 다 됐네. 그때는 꽃보다 라면을 더 좋아하더니 이젠 라면보다 엄마 얼굴이 더 보고 싶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입이 달았네, 너. 둘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현수가 차 문을 열어주자 순자는 잠시 멈칫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투명한 공기, 새하얀 구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내가 다시 아들과 걸을 줄이야. 은행 안은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현수는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공동 계좌에 입금하겠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젊은 어깨, 단단해진 손, 언제 이렇게 훌쩍 자랐을까? 그녀는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 입금 축하드립니다. 금액은 100만 원 맞으시죠?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우리가 잃은 돈은 100만 원보다 훨씬 많았지만 지금 이건 그 어떤 돈보다 큰 의미가 있네요. 은행을 나서자 찬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은 그보다 따뜻했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점심 뭐 드실래요? 된장찌개 어때? 옛날에 내 아빠랑 자주 먹던 집 있거든.
좋아요. 같이 가요. 식당으로 가는 길,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길가 한켠의 화단에서 작고 연약한 매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직 겨울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녀는 그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야, 봐라. 이거 봄이 오려는 신호다. 이 추운 날에 피다니 대단하네요. 그렇지. 사람도 그래. 겨울을 오래 견딘 사람일수록 봄이 더 깊게 와. 현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딱 그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너도 그래야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겨울은 끝나게 돼 있어. 식당 안은 소박했지만 정겨웠습니다. 된장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순자는 한 숟가락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이야. 세상 무슨 음식보다 이게 좋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엔 세월의 자국이 깊었지만 숟가락을 잡은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그 통장, 혹시 잃어버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었어요? 그래. 남편 떠나고 돈까지 사라지고 아들까지 떠나고 나니까 그땐 정말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지. 그런데도 어떻게 버티셨어요? 순자는 잠시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글쎄, 그냥 약속 때문이었나 봐. 그 약속을 언젠간 지켜야 할 것 같아서 그게 나를 살게 했지.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결국 봐라. 그 약속이 나를 찾아왔잖아.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돌아와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새 통장의 첫 페이지엔 입금 100만 원. 그 아래엔 날짜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숫자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다시 이어진 증거야. 책상 위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 앞에 두 통장을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영감님 봐요. 이게 우리 가족의 선물이에요. 겨울 끝에 우리가 다시 피었어요. 창밖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마음엔 매화 한 송이처럼 작은 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단지 안을 걷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무심히 스쳐가던 주민들이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젠 추우니까 손 녹이세요. 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제일 따뜻하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통장 할머니 이야기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하루도 안 돼 퍼졌던 겁니다. 쓰레기통에서 통장 주워서 경찰에 맡겼는데 그게 자기 거였대. 20년 만에 자기 이름이 적힌 통장이 돌아왔대. 운명도 그런 운명이 어딨어. 그녀는 처음엔 민망했지만 점차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트 계산대의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뉴스에서 그 얘기 봤어요. 진짜 감동했어요. 뉴스라니? 지역 방송에 나왔어요. 선희가 부른 기적이라고. 그녀는 놀란 눈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내 얘기가 방송에 나올 줄이야. 며칠 뒤
주민자치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이번 주에 마을 행사 때 오셔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요? 무슨 말씀을 해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마음의 정직함 같은 이야기요. 할머니 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됐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누군가 앞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이건 단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 알려준 약속의 법칙을 전할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날 마을 회관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과 젊은 부부들, 노인들까지. 순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품에 안고 마이크를 잡자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쓰레기 줍는 할머니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하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통장을 하나 주었죠. 속엔 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경찰에 맡기자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제 통장이었어요. 20해 전에 잃어버렸던. 청중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살다 보면 다 잃어요. 돈도, 사람도, 믿음도.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잊은 걸 언젠가는 꼭 돌려줘요. 선하게 살면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늦게라도요. 한 중년 남자가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뒤쪽에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나도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와요?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선한 일은 늦게 오지만 안 오는 법은 없단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순자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센터의 젊은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정말 좋았어요. 저도 요즘 많이 지쳤는데 오늘 힘이 났어요. 순자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늘 나쁜 소식만 들려주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걸 잊지 않으면 돼요. 젊은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자그마한 선물이에요. 주민들 모금으로 준비했어요. 봉투엔 손편지와 함께 작은 수제 비누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우리 동네의 봄입니다. 그 문장을 읽자 순자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이 참 변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선함을 알아보네요. 그리고 편지 봉투를 통장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방 안엔 시간을 넘어 이어지는 감사의 온기가 퍼졌습니다. 순자는 스탠드를 끄기 전에 한 번 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감님, 오늘 참 좋은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이젠 우리 이야기 혼자만의 게 아니에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밖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웃음이 따뜻한 봄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봄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마다 작은 새순이 돋았고 순자의 반지하 방에도 햇살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공기가 달라져 있었죠.
겨울의 냄새는 사라지고 생명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아침, 현수는 회사 일로 며칠 동안 지방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갔다 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가서 몸 챙겨. 요즘 감기 독하대. 네, 엄마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그 모습은 20년 전 역에서 떠나던 그날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함께했습니다. 현수가 떠난 뒤 순자는 집안을 정리하다 책상 서랍 안쪽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봉투에 적힌 글씨, 현수에게.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의 종이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이 편지를 볼 때쯤 엄마는 더 늙었겠지. 그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든 엄마는 너를 믿고 있을 거야. 세상이 널 버려도 엄마는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힘들면 엄마 생각해라. 그리고 약속 하나만 기억해라. 착하게 살자. 돈보다 성공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거라. 엄마는 언젠가 너랑 다시 밥을 먹을 날을 기다릴게.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이걸 그때 줬으면 그 애가 덜 외로웠을까? 그러나 곧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이니까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때 줬다면 의미가 달랐을 거야. 그녀는 편지를 접어 새 통장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제 두 통장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편지는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현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다녀왔네. 다행이다. 엄마, 나 사실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현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식당 이름이에요. 새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이름을 순자밥상으로 하려고요. 뭐라고? 그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름이에요. 우리 가족의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현수야,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그냥 밥집이 아니에요.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따뜻함을 파는 가게예요. 세상엔 그런 밥이 필요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 이름 참 따뜻하네. 며칠 후, 현수는 매장을 준비하러 나가고, 순자는 집에서 그가 놓고 간 계약서를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 어릴 때 엄마가 내 도시락에 항상 써줬던 쪽지 기억나요? 착하게 살자. 그 말을 난 늘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내가 그 말을 내 가게 벽에 붙이려 해요.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보게요. 엄마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예요. 아들 현수 드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고요히 고르며 마음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됐지. 그걸로 됐어. 그녀는 편지를 통장 옆에 포개놓고 남편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먹이고 산대요. 그게 우리가 바라던 거 아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난 것 같아요. 밤이 깊어지고 창밖엔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 냄새 속에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현수가 들고 온 빵 냄새와 함께 그녀의 방 안에는 여전히 두 통장, 한 편지, 그리고 변치 않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 덕분에 공기가 맑았고 골목길 곳곳에서 새싹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엔 겨울의 냄새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낡은 장판 위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 위에는 여전히 두 통장과 한 통의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표지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젠 이 아이들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그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천천히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내내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거뜬했습니다. 길가에는 민들레와 제비꽃이 피어 있었고 나뭇가지 위에선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참, 세상은 여전히 예쁘네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자 맑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햇살이 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평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수 씨였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혹시 산책 나가셨어요? 응, 뒷산에 올라왔어. 정말 봄이 가득하네. 가게는 잘 돼요. 손님들이 착하게 살자 문구를 보고 많이 감동해요. 그렇구나. 그 말이 사람들 마음에도 닿았나 보네. 엄마, 다 엄마 덕분이에요. 순자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지 뭐. 우리가 버텨서 얻은 봄이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현수야, 기억해라. 겨울을 견딘 사람만이 봄을 맞이할 수 있단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말 꼭 기억할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서 주민들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오늘도 산 다녀오셨어요? 예, 봄 구경 좀 하고 왔어요. 그 통장 이야기, 여전히 다들 얘기해요. 어제도 뉴스에 또 나왔어요. 그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별일도 아닌데 왜들 그래요? 세상에 아직 좋은 얘기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젊은 엄마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이에게도 착하게 살자 가르칠 거예요. 그게 결국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그래서 제일 귀한 거예요.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지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현수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글을 읽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나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단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랑이 떠나면 인생도 끝난다고 믿었지. 그런데 이제 알겠어. 세상은 그렇게 냉정하지 않아.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웃음을 기다려주는 한 인생은 끝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오늘 다시 봄을 맞이한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녀는 두 통장을 포개어 편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건 나 혼자만에게 아니야. 현수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야지. 밤이 찾아왔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삶은 우리가 잊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한다.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약속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현수도 잘 지내고 이제 우리 집엔 봄이 가득해요. 사진 속 남편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초를 켜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겨울은 참 길었지만 봄은 결국 왔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창문 밖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매화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봄의 소리였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현수 씨는 식당 문을 열며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문을 비추며 순자밥상이라는 간판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였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손님 많을 거예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정면 벽에는 언제나처럼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홍색 카디건을 입고 밝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옆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자. 짧지만 깊은 문장. 그 말은 이제 이 가게의 마음이자 세상의 인사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현수 씨는 평소처럼 새벽장을 보러 나가려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현수 씨 되시죠? 이순자 어르신이 새벽에 조용히 잠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그는 얼어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고요한 미소가 입가에 남아 있었고 두 손에는 낡은 통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녀의 글씨로 적힌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야, 이제 내 통장은 내 손에 있어야 한다. 돈은 흘러야 하고 마음은 나눠야 산단다. 그걸 기억한다면 엄마는 행복하다. 현수 씨는 그 쪽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사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순자밥상은 작은 동네 식당에서 사람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 와도 밥 냄새가 구수했고 손님들은 이 집밥엔 마음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식사 후 조용히 벽의 문구를 바라보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착하게 살자. 짧은 문장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유리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엔 3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낡은 통장, 이순자의 현수 공동 통장, 그리고 한 통의 편지. 그것들은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가족의 세월과 사랑, 그리고 신념을 담은 작은 역사였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부부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앞에서 현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 통장 할머니 아드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도 그 뉴스를 보고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분 덕분에 저희도 요즘 더 바르게 살자고 다짐했답니다. 그 말에 현수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부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마음이에요. 받으셔서 통장에 넣어주세요. 그게 할머니 뜻이잖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한 뒤 그는 조용히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봉투 안에 돈을 통장에 넣고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의 선함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봐요. 당신이 시작한 봄이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오르던 그 뒷산, 그곳에 피어있던 매화 한 송이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겨울은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 그 문장은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고 혼자 밥을 먹던 노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통장 할머니의 아들. 현수 씨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현수 씨는 조용히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창문 밖에는 부드러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봄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사람들 밥상 위에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매화 향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 향기 속엔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순자 어르신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여 년, 그녀의 아들 현수 씨도 머리에 희끗한 새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네. 그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순자밥상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몇 번을 새로 칠했지만 그 위에 적힌 이름만큼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면 늘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고 그 냄새 속엔 어머니의 손맛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가게는 현수 씨의 아들 지훈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젊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그를 부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장 할머니 손자 왔네. 그 말이 지훈 씨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진을 매일 닦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렇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벽 밑 진열장에는 여전히 3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공동명의 통장, 그리고 편지 한 장. 시간은 흘렀지만 그 자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한 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교복 대신 평범한 운동복 차림의 소년이었죠. 아저씨, 여기 착하게 살자 집 맞아요? 지훈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쓰레기통에서 통장을 주워서 그게 자기 거였대요.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예요? 지훈 씨는 잠시 웃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그 할머니가 제 증조 할머니세요. 소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그럼 이 문구 진짜예요? 그렇죠. 우리 집은 그 말로 살아왔거든요. 소년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착하게 살래요. 그 말에 지훈 씨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일 어려운 약속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약속이기도 해요. 소년이 돌아간 뒤 지훈 씨는 벽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 문구는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통장은 이제 돈이 아닌 가치의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지훈 씨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바랬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온도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새로 생긴 계좌 개설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예금주 이지훈 이순자. 서류를 작성하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 다시 같이 이름 올려도 되죠? 그는 조용히 웃으며 통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훈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통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의 약속이기도 해서요. 직원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좋은 이유네요. 요즘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드물거든요. 지훈 씨는 새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엔 새겨진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순자 이지훈. 그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 차례예요. 당신의 봄을 제가 이어갈게요. 며칠 뒤 지훈 씨는 가게 앞 게시판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그 위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은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통장 할머니의 손자 이지훈. 그 문장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순자밥상의 철학이구나. 세대를 이어받은 진짜 유산이다. 댓글들이 이어졌고 가게는 다시 한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불을 끄고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낡은 통장, 공동 통장, 그리고 새 통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새 통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세대가 바뀌었지만 약속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벽의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 문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시간이 흘러도 결코 퇴색되지 않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봄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밥상의 봄은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햇살이 유리문을 비추며 따뜻하게 번졌고 창가의 화분 속에는 매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마치 누군가를 닮은 듯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지훈 씨는 아침 준비를 하며 창문을 닦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들리는 바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오늘도 봄이네요, 할머니.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벽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순자 어르신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지금도 괜찮다, 천천히 해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부부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늘 그랬듯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 씨는 밥을 퍼담으며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밥은 조금 짭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싱거워지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은 웃었고 그 웃음 속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 진열장에는 3개의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색이 조금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은 순자 어르신의 세대, 공동 통장은 현수 씨의 세대, 그리고 새 통장은 지훈 씨의 세대를 상징했습니다. 지훈 씨는 문득 손님들이 그 진열장을 바라보는 걸 보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저게 바로 통장 할머니 이야기야. 착하게 살면 결국 좋은 게 돌아온대.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예요? 그럼 세상은 다 알고 있대. 지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통장은 이제 가족의 유산을 넘어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음을.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기 전 그는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모아 새 통장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이 통장은 이제 우리 셋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담긴 통장이에요. 그는 조용히 통장을 꺼내 손끝으로 표지를 쓸어내렸습니다. 낡은 종이의 질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선의의 기록이자 기억의 증거예요. 누가 보든 누가 듣든 그 마음은 계속 전해질 거예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너머의 매화 꽃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훈 씨는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순자 어르신의 웃음, 현수 씨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다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신문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착하게 산다는 것의 통장이 전한 이야기. 기자 인터뷰에서 지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의 통장은 돈보다 마음을 기록합니다. 할머니는 평생선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저희 가족의 일이자 이 가게의 존재 이유예요.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울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식당이 있으면 좋겠어요. 통장 할머니, 그분은 세상을 바꾼 분이네요. 지훈 씨는 그 글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아직도 당신을 기억해요.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믿어요. 그날 밤 지훈 씨는 진열장에 불을 끄기 전에 새 통장 위에 작은 종이약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종이약은 손님 중 한 아이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했다. 이건 행운이에요. 할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지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꼭 그렇게 할게. 그는 유리 진열장을 닫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봄은 완전히 우리 곁에 머물렀네요, 할머니.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된 시간의 향기를 품고 있었고 그 속에서 어딘가 먼 곳에서 순자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겨울은 길었지만 봄은 결국 머무는 법이란다. 지훈 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였고 그는 그 빛 속에서 익숙한 미소 하나를 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봄이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몇 해가 더 지나갔습니다. 순자밥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이름은 이제 한 동네 식당을 넘어 선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체마다 통장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대학 강연에서도 착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런 관심이 낯설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거겠죠. 그는 여전히 식당의 하루를 평소처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짓고 국을 데우며 손님이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게 한쪽 벽에는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통장 3개와 편지가 이제 지역 기록 박물관으로 옮겨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마을 박물관 관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통장들을 전시하고 싶습니다. 이건 한 가족의 이야기이자 우리 사회가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의 기록입니다. 지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걸 여기서 떠나보내도 괜찮을까요? 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선의는 장소에 묶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야 살아있죠. 그 말에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지만 그분의 마음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관장은 조심스럽게 새 통장을 꺼내어 흰 장갑을 낀 손으로 하나씩 포장했습니다. 유리 진열장이 비워지자 가게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는 벽의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당신의 봄이 세상 밖으로 나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느끼게 될 거예요. 며칠 후 지역 박물관 한켠에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름은 통장 속의 봄. 벽면엔 순자 어르신의 사진과 짧은 설명이 붙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통장은 사실 자신이 잃어버린 인생의 약속이었다.
이순자 1950만 2020. 그 아래에는 새 통장이 유리관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의 주름, 손때 묻은 가장자리, 그리고 손글씨로 남겨진 이름들. 많은 관람객이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노인은 유리관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 세대가 다시 희망을 믿게 됐어요. 젊은 학생들은 사진을 찍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지. 돈보다 마음. 전시장 중앙에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순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통장, 20년 전 잃어버린 약속, 그리고 다시 돌아온 가족의 사랑. 마지막 화면에는 이런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세상에 남기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기록되는 일이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전시 공간은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꼭 들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봄의 어느 날 지훈 씨는 전시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유리관 앞에 서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손끝을 유리 위에 올렸습니다. 유리 너머의 종이에서 묘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관장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이건 이 시대가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훈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선한 마음은 잊히지 않는다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지훈아, 겨울은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단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봄이 왔어요. 그리고 이젠 영원히 머무를 거예요. 전시관을 나서며 그는 유리창 너머로 핀 매화꽃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비쳤고 바람은 그 꽃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그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 남았네요. 봄의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오후, 지훈 씨는 박물관 전시관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입장하며 통장 할머니 전시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호기심보다는 묘한 경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아직도 오네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봄바람이 불며 매화꽃잎 하나가 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 꽃잎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통장은 기억이 되었네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기억 말이에요. 전시관 안은 조용했습니다. 유리관 안의 새 통장은 마치 시간의 층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낡은 통장은 순자 어르신의 선의와 믿음, 두 번째 통장은 아들 현수 씨의 책임과 따뜻함, 세 번째 통장은 손자 지훈 씨의 이어받은 다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이야기 들었어? 쓰레기통에서 주운 통장이 알고 보니 자기 거였대. 진짜야? 그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근데 그분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지켰대. 그래서 그게 기적이 된 거래.
그 말에 친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박물관 벽면에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건 세상이 모를 때에도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얼굴엔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휴대폰 메모장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며칠 뒤 SNS에서는 해시태그 통장할머니라는 해시태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내 마음도 조금 정직해졌어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진짜 선함은 남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네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을 남겼다고 인증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떨어진 지갑을 찾아 돌려준 사진,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한 짧은 영상. 사람들은 그것을 착한 기록이라 불렀습니다. 언론은 그것을 통장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의 통장이 돈의 기록이었다면 이순자의 통장은 마음의 장부였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적혀가고 있다. 그 기사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통장 할머니 기념일을 제정하자는 서명운동까지 생겼습니다. 지훈 씨는 그 소식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정말 이렇게까지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그는 가게 벽의 사진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사셨는데 그 조용함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통장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 통장에는 돈 대신 사람의 이름과 선한 행동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지훈 씨는 식당의 공지판에 새로운 종이를 붙였습니다. 착한 기록 통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누구든 작은 선행을 하면 이름을 써넣을 수 있는 게시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줄뿐이던 칸이 며칠이 지나자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길에서 고양이 밥그릇 치운 사람 혜진, 학교에서 친구를 도와준 아이 민우, 늦은 밤에 우산 빌려준 행인 이름 모름. 사람들은 이름을 쓰며 웃었고 그 웃음이 통장처럼 쌓여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마음의 통장이네요. 그 말에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통장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거예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그는 벽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통장은 이제 세상을 다녀요. 사람들이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요. 당신이 말했던 그 약속이 지금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봄이 멈춘 게 아니라 계속 흐르고 있네요, 할머니. 그 순간 창문을 타고 들어온 한 줄기 바람이 식당 안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벽의 사진이 살짝 흔들리며 순자 어르신의 미소가 다시금 생생히 빛났습니다. 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지훈 씨는 이른 아침 박물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시관의 문이 열리기 전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부신 하늘 아래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익숙한 온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봄이 왔네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입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할머니, 순자 어르신, 이제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생애가 아니라 한 세대의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여전히 통장 속의 봄 전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생 단체, 젊은 부부,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그들은 조용히 통장 앞에 서서 오래된 종이의 주름을 바라보며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습니다. 한 외국인 여성이 안내문을 읽더니 눈가를 훔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라를 넘어갔군요. 그녀의 말에 통역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건 한국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모두의 이야기죠. 지훈 씨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마음이 이제 국경도 넘었어요. 그는 가슴 깊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박물관 관계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의 유품을 보존하기 위한 순자 기념관을 추진 중입니다. 지훈 씨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기념관이요? 예. 이 전시가 워낙 반응이 커서요. 후원자들도 많고 여러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젠 단지 전시가 아니라 착하게 산다는 것을 배우는 삶의 교과서로 남을 겁니다. 그 말에 지훈 씨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그 말을 들으셨다면 아마 조용히 웃으셨겠죠. 별것도 아닌 일을 왜 그리 거창하게 만드냐고. 관계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었기에 더 큰 울림이 생긴 겁니다. 며칠 뒤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 기념관 마음의 통장이 머무는 곳. 안으로 들어서면 유리관 안에 새 통장이 원본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벽에는 순자 어르신의 생전 사진과 편지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삶은 우리가 잊은 약속을 반드시 기억한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잡고 들어왔고 노년의 부부들도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남기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그 약속이 이렇게 하나의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지훈 씨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늘 말씀하셨죠. 착하게 살자. 그 말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통해 돈을 잃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남았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관람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통장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을 쓰면 그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는 착한 역사입니다. 관중석에서 조용히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홀 전체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지훈 씨는 조용히 기념관 안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유리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통장에 금빛 글자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통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순간 바람이 창문 사이로 불어와 매화 꽃잎이 유리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꽃잎은 조용히 통장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당신의 봄은 이제 유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깥 하늘엔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햇살이 기념관 위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순자 어르신의 미소처럼 온화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박물관 앞 가로등 아래에서 지훈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고요히 반짝이고 그 아래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통장을 들고 있네요. 당신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 봄은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그 말과 함께 밤하늘 어딘가에서 부드럽게 흩날리는 매화꽃잎이 마치 미소 짓는 누군가의 인사처럼 세상을 향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